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 등과 같은 기본적인 연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변수가 컴퓨터 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assignment statement 그리고 augmented statement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수나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 계산한 결과를 저장하는 것, 그것이 변수였어요. 결국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설명할 부분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기본 연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로 설명할 겁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입니다. 일단 파이썬의 기본적인 베이직에 대한 부분,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에 대한 복습을 살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변수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근데 이제 수학에 있었던 거를 파이썬이 처리하는 것도 설명하겠지만, 파이썬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과 변수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컴퓨터 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기타 어사인먼트 연산자, 어그멘티드 연산자라는 거를 우리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실습 자료는 practice 03 variables.ipynb입니다. ipynb 파일은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열고 실행할 수 있어요. 그것 유념하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우리 한번 복습해 본다면 프로그래밍의 처음이겠죠.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어요. 결국은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를 정의합니다. 이건 현실 세계의 문제가 될 거고요.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도구로 삼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스킬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문제 자체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수학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술로 연결을 해야 되니 문제 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domain knowledge,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다양한 해당 문제에 관련된 그런 지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문제가 주어지면 그에 대한 공부, 학습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이런 일을 여러 번 하는 것이 결국은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실습이 시작이 될 건데, 결국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못 짜도 컴퓨터가 고장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최악인 경우에 컴퓨터를 리부트하거나 주피터 노트북 혹은 비주얼 코드를 이제 껐다가 켜는 정도밖에는 여러분들이 당할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실습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해보는 것이 될까?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 그거를 이제 유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실행해 보세요. 방금 얘기했지만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 이제 리부트하는 것 외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프로그램이 잘 동작을 하지 않으면 이제 리부트 정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왼쪽에 있는 계산기도 엄연하게 얘기하면 입력을 받아 처리하고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기는 해요. 하지만 엄연히 이런 건 우리가 계산기라고 부르고요. 컴퓨터가 이렇게 물건, 하드웨어가 있을 때 개발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집어넣으면 원하는 프로그램에 맞춰 컴퓨터, 기계가 동작하는 걸,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컴퓨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단조로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거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타이핑을 해 나갈 건데, 결국은 컴퓨터가 수행할 일을 써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 유념하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일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을 시킵니다. 컴퓨터와 여러분 간의 대화를 나누기 위한 언어로 파이썬을 사용한 거고요. 얼마나 똘똘하게 여러분들이 일을 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프로그래밍인 거고, 컴퓨터가 혼자서 똘똘한 일을 해주지는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잘 표현을 파이썬으로 해서 컴퓨터에게 일을 잘 시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파이썬 언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www.python.org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파이썬과 관련된 풍성한 정보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진짜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을 왜 쓴다고 했습니까? 파이썬은 오픈소스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프리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방금 봤었던 이 웹사이트에도 있듯이 굉장히 방대한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초보자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파이썬은 굉장히 많은 컴퓨터들 위해서 돌아갑니다. 뒤집어서 파이썬이 안 돌아가는 컴퓨터는 거의 없다. 운영체제, 컴퓨터, 무엇이 되든 파이썬들은 대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문법은 굉장히 사람이 접근하기 편해요. 그래서 만든 사람도 얘기했지만 남녀노소, 어떤 분야, 과학, 공학 모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파이썬을 배우니까는 이게 쉽다라는 것이 이렇게 가슴속에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파이썬에 익숙해지기만 해도 딱히 문법적으로 복잡하지 않고요. 나중에 다른 언어를 배운다면 파이썬이 참 쉬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파이썬은 남녀노소 어느 분야에도 쓰지만 회사에서도 상업적인 목적, 월급을 받으면서 개발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들에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파이썬을 사용하는 도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요. 첫째가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 안에 들어가 있는 주피터 노트북,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당분간은 잘 안 돌아갈 확률이 높겠죠. 결국은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에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러가 나는 원인을 우리는 버그라고 얘기합니다. 벌레죠, 벌레. 프로그램 속에 벌레가 있어서 제대로 된 동작을 하지 않는 건데, 당분간 여러분들은 신텍스 에러를 만들 거예요. 신텍스 에러란 파이썬이라는 것이 언어입니다. 정해진 기호와 정해진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기호나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파이썬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애시당초 실행이 안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신텍스 에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단어들, 기호들에 익숙하지 않는 초반기에는 아마 이로 인한 에러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런타임 에러입니다. 런타임, 런, 실행하고 있는 타임. 프로그램이 실행은 돼요. 하지만 제대로 된 실행이 되지 않으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멈춘다든지 아예 종료하지 않는 무한반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끝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프로그램이 결국은 이상 동작을 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실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실행을 하다가 멈춰버리는 것. 이런 거 이제 런타임 에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은 문법도 문제가 없고 프로그램이 결과를 만들었는데 결과가 틀린 겁니다. 결국은 컴퓨터는 시킨 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은 없어요. 시킨 개발자가 잘못이지. 결국은 개발자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파이썬으로 만들어냈는데 개발자가 잘못 생각한 거죠. 이런 거를 시멘틱 에러 혹은 로직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발자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입력을 받아 출력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분간 주피터 노트북으로 실습을 하겠지만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시멘틱 에러를 잡기 위해 수업의 중간 부분에서 비주얼 코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파이썬을 직접 문법을 보고 실행하는 작업으로 들어갈 건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럿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한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고 컴퓨터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똑똑하지 않느냐? 파이썬 언어는 보는 것과 같이 세 가지 괄호, 그래서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가 되어 있으면 이 괄호가 가지는 의미가 모두 다릅니다. 사람이라 그러면 대괄호 속에
바나나, 사과, 중괄호의 바나나, 사과, 소괄호의 바나나, 사과. 그래도 모두를 다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대괄호 속에 있는 바나나 사과와 중괄호 속에 있는 바나나 사과, 소괄호 속에 있는 바나나 사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렇듯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의 기호,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 하나의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어요. 결국은 사람인 경우에는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이해를 해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뇌를 가지고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즉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도 그렇지 않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다룬다는 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봤을 때는 바로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컴퓨터를 배려해서 각각의 기호가 가지고 있는 엄격한 의미 그리고 각각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똑똑하지 않은 컴퓨터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기호나 단어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의미가 있다면 정해져 있는 의미로만 이해해야 되고요. 그걸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파이썬,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을 할까요? 자,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우리가 실습을 하면은 확장자 ipynb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킬 거고요. 나중에 비주얼 코드를 사용을 하면 보는 것과 같이 확장자 py라는 파일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ipynb 그 다음에 .ipy 이런 파일을 우리가 만들 건데 이것이 결국은 실행이 되는 거는 컴퓨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뭐 매킨토시나 윈도우즈, 삼성이나 아수스의 컴퓨터가 될 겁니다. 여기서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파이썬이라는 문법을 이해해서 그 파이썬이라는 문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짤 건데 사실 기계는, 이 컴퓨터는 그러한 파이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파이썬 인터프레터를 사용합니다. 인터프레터는 번역기죠.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과 비주얼 코드로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우리가 그 비주얼 코드와 주피터 노트북으로 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결국은 이 파이썬 인터프레터라는 애가 밑에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요. 그때 주피터 노트북으로 확장자 .ipynb 파일 이런 걸 만들고 나중에 비주얼 코드를 사용하면 확장자 .py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그 프로그램이 결국은 주피터 노트북이나 비주얼 코드가 사용자가 볼 수 없지만 알아서 호출하는 파이썬 번역기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통해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새로운 창을 만들고 우리가 설치한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나? 이런 걸 설치를 하기 위해서 빈 셀에서 우리가 프린트 헬로 월드를 했죠. 그리고 run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밑에서 호출이 되고요. 운영체제에게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해 주세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쉽게 파이썬 문법으로 하고 런을 누르는 거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여정이 알아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거를 모르지만 그렇게 잘 실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의 문법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곳은 가칭 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에 앞서 어떤 것을 더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곱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좋겠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세상 속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숫자들의 계산입니다. 결국 파이썬이 다룰 수 있는 숫자들은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으로 int라는 타입의 인티저, 즉 정수가 있죠. float, 원래는 floating point, 부동 소수점, 결국은 실수입니다. 그리고 complex는 복소수죠. 이렇게 파이썬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수와 실수, 복소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파이썬의 문법이 있으니 바로 이 타입입니다.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를 열고 닫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17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엇이냐? 파이썬에게 17이라는 숫자죠.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바로 이 타입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정수입니다. 정수 17을 주면서 이거의 타입이 무엇인지 물은 거예요. 그 결과가 아랫줄에 나옵니다. 인티저입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인티저라고 툴로 다 쓰지 않고요. int, int만 얘기합니다. 17.0을 주게 되면 실수죠? 그래서 실수에 해당하는 float 타입입니다. 1 더하기 2 죄의하면 복소수 컴플렉스 타입입니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제로 소문자 O, 제로 소문자 X로 되어 있는 건 옥탈, 8진법이고요. X는 16진법입니다. 진법은 배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8진법은 한 자리, 디지트라고 얘기하죠. 한 자리. 여기에 8가지, 즉 0에서 7까지로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헥사, 16진법은 한 자리에서 결국은 0에서 15까지 해당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데 한 자리에 10진법에 해당하는 15를 표현할 수 없으니 결국은 한 자리에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16가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파이썬은 정수, 실수, 복소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0진법의 숫자를 다룰 수 있고 추가적으로 8진법이나 16진법에 해당하는 숫자들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낯설죠? 여기 앞에 보면 이 꺽쇠가 3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강의 노트 안에서 이렇게 꺽쇠가 3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앞서에서 얘기했었던 요 파이썬 인터프레터라는 애를 직접 썼을 때입니다. 직접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매cin토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 설치된 프로그램 중에 터미널이라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실행시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즈라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작 메뉴 눌러서 아나콘다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아나콘다 프롬프트 혹은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걔를 실행하면 현재 매cin토시에서 실행한 터미널과 같은 이런 화면이 열립니다. 단 윈도우에서 실행된 아나콘다 프롬프트 프로그램 혹은 아나콘다 파워쉘 프로그램은 화면 색깔이 까만 애가 열릴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통상 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이 터미널은 키보드를 사용을 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비주얼 코드나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을 쓰지 않고 직접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요. 윈도우스든 매cin토시든 상관없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파이썬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파이썬이고요. 제일 큰 버전은 3.x입니다. 교수님은 현재 3.9.13인데 앞이 3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들 버전이 9. 여러분들은 설치한 거에 따라 8이거나 9거나 10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버전은 13.
따라서 이 수업을 위해서 3.8부터 3.10 그 이상이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이 꺽쇠 3개의 정체를 알 수 있으니 파이썬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면 꺽쇠 3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왕 우리가 터미널을 열었으니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아니고 비주얼 코드도 아닌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를 통해서 한번 왼쪽에 있는 걸 실행해 볼까요? 이 경우에 타입 17 입력을 하면 정수 17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현재는 이 int에만 집중하시고요. 이 앞에 클래스나 꺽쇠들은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타입 17.0 하면은 플로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0x 8f 하게 되면 int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타입이라는 명령을 배웠고요. 더불어서 파이썬은 인티저, 플로트, 컴플렉스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진법이 기본이지만 8진법과 16진법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했던 것을 우리가 비주얼 코드, 주피터 노트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실행해 본다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강의 노트도 배포했지만, 새로 비어있는 이런 화면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설치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해봤어요. 자, 동일하게 여기서 파이 17 하고 실행을 해보면 보는 것과 같이 int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파이썬에서 실행을 했을 때에는 앞하고 뒤에 더 추가적인 정보가 나왔지만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17에 해당하는 int만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타입 17.0 하고 실행을 하면 보는 것과 같이 플로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타입이라는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직접 실행해서 강의 노트 안에 있는 이 꺽쇠 3개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와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을 했고, 동일한 작업을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중간에 있는 부분으로 가볼까요? 여기에는 A에다가 8진법 34, B인 경우에는 헥사로 16진법 8F를 저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A가 뭔지 B가 뭔지 출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보죠. B는 0x8f라고 값을 한번 줘볼게요. B는 0x8f 그리고 B가 무슨 값이에요? 치면 143 여기 있는 것처럼 나왔죠?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니까 동일한 작업을 여기서도 해볼게요. B는 0x8f 그리고 실행하고 B가 뭐죠? 라고 물으면 143이 나왔어요. 16진법 8f는 10진법 143이죠. 근데 우리가 B에다가 0x8f라는 16진법 값을 준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산수에서 x는 1, y는 2 이런 식으로 변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x하고 y의 값을 줍니다. 그걸 파이썬에서 동일하게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은 정수인 int, 실수인 float, 복소수인 컴플렉스도 다룰 수 있고 타입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루는 값이 이 중에 무슨 타입인지도 알 수 있으며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것도 해본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변수에 값을 저장하는 거는 사칙연산과 같이 계산을 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산자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일단 파이썬은 처음에 배울 때 수학에 있는 것 동일하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과 수학에 있는데 조금 바뀌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인간의 수학에는 없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업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여러 번 반복될 거고 지금 짧은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서 그거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으니, 자 봅시다. 마이너스는 결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부호입니다. 마이너스 5. 예, 산수에 있는 이 마이너스 기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더하기는 11 더하기 3.1은 14.1. 그렇죠? 더하기 기호 맞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빼기는 5 빼기 19는 마이너스 14.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b는 1 빼기 2 실행하면 보는 것과 같이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거는 인간이 쓰는 산수의 더하기 빼기하고 동일한 의미죠. 자, 그런데 곱하기 기호는 달라요. x하고 비슷하게 생긴 곱하기 기호를 쓰지만 파이썬은 아스테리카를 씁니다. 8.5 아스테리카 4는 8.5 곱하기 4예요. 이유는 키보드를 보면 x하고 비슷한 게 결국은 곱하기 기호인데 뒤집어서 곱하기 기호를 타이핑한다고 해놓고 x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파이썬에서는 x라는 건 그냥 x고 곱하기 기호를 위해선 아스테리카를 씁니다. 수학하고 같은 의미지만 다른 형태죠. 나누기는 우리는 나누기 기호가 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키보드 위에 그 기호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슬래시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나누기를 표현하니 11/2는 5.5 나누기가 됩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그런 기호가 없어서 다른 기호를 사용하지만 슬래시를 사용하지만 의미는 같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연산자가 또 두 개가 등장을 했으니 하나는 인티저 디비전, 정수 나누기, 하나는 나머지입니다. 즉 우리가 12를 2로 나누면 사람은 똑똑해요. 몫은 5고 나머지는 1이다. 바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몫을 계산하는 나누기와 나머지를 계산하는 나누기를 구분했어요. 이거는 인간계에는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 세상의 문법이지요. 따라서 12를 정수 나누기 2로 슬래시 2개를 쓰면 목인 5, 8.5를 3.5로 나눴는데 나머지를 구하는 나누기인 퍼센테이지를 쓰면 1.5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인간 세상에 있는 거를 그대로 차용하기도 하고요. 키보드의 한계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약간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정한 겁니다. 사과는 애플. 그러면 사과는 애플이라고 외우면 돼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런 기호가 있구나,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숙지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과학 계산을 할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연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사용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할 연산자는 아스테리카 2개를 연거푸 쓴 건데 자승이에요. 2의 5승.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n의 m승을 계산하기 위한 익스포넨셜 계산이고요. 이 아스테리카 2번 5 하면 2의 5승 32를 계산합니다. 이번 슬라이드가 다양하고 많은 설명을 했으나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산수 이런 거를 어떻게 파이썬으로 옮길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감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리고 컴퓨터는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가 똑똑하고 이런 거는 착각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Finite Preci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살 때 돈 주고 사요. 비싼 컴퓨터는 성능이 더 좋죠. 성능이 더 좋은 건 CPU라는 게 비싸고 램이라는 게 커요. 램은 저장 공간, CPU는 계산을 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결국은 2 나누기 3을 하면 인간계에서의 2 나누기 3은 무한대입니다. 0.6에서 6이 끝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파이썬은 보는 것과 같이 결과가 제한된 크기로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2 나누기 3을 실행을 하게 되면 0.6에서 끊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파이썬은 컴퓨터는 제한된 컴퓨터 메모리, 램, 그리고 제한된 컴퓨터 성능, CPU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한 수학의 세계를 컴퓨터는 유한하게 담을 수밖에 없는지라 이렇게 제한이 생깁니다. 5 나누기 3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6에서 쭉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멈춰요. 따라서 컴퓨터는 사람만큼 똑똑하지 않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복잡한 실수 계산은 결국은 파이썬의 기초 문법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 파이썬에 대한 내용들이 끝나갈 때 전용으로, 어떤 전용으로 과학과 수학과 행렬과 같은 수학 물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명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수학 계산을 하고 복잡한 실수 계산을 하면 정확도가 떨어진 오류가 있는 것을 계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계다. 컴퓨터는 똑똑하지 않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실수 계산을 할 거면 나중에 설명을 할 과학, 수학, 행렬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설명할 건데 그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결국은 실수는 현실 세계에서 무한하지만 컴퓨터 속 파이썬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유한하다는 얘기를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산수와 수학에서는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와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죠. 파이썬도 동일해요. 당연히 사람이 만든 파이썬 언어인데 더불어서 괄호를 묶어주면 먼저 계산하는 거 이것도 산수 수학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건 212 빼기 32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5 곱하고 9 나누는 거를 하니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는 동일하다라는 거를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변수라는 것이 이제 앞속에서도 본 것처럼 b는 무슨가 이렇게 값을 저장을 하는 거는 인간계의 산수 수학하고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 숫자로 시작을 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특수기호, 대시라든지 느낌표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변수의 이름은 영어의 대소문자 그리고 숫자인데 숫자는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는 것처럼 언더바를 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디그리 셀시우스 섭씨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어를 길게 해서 이 변수가 어떤 값을 저장하는지 눈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좋은 방안이에요. 또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만 배웠지만 요 등호라고 우리가 부르죠. 결국은 x는 1이라고 하면 1의 값을 x에 넣는 건데 동일한 의미예요. 디그리 셀시우스는 26.0 하면 디그리 셀시우스라는 변수가 26.0이라는 값을 갖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약간 기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실제로 아예 예제를 볼까요? 디그리 셀시우스에 26.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네요. 디그리 셀시우스의 값을 출력하면 26.0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약간 길 뿐이지 숫자와 연산자들하고 섞어서 9 나누기 5 곱하기 디그리 셀시우스 더하기 32 하면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됩니다. 디그리 셀시우스 나누기 디그리 셀시우스 하면 자기의 값을 자기로 나눈 거니까 1.0 나오는 거 맞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조금 길지만 분명히 변수고요. 그 변수에 x는 1이라고 하는 것처럼 값 집어넣고 x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x가 가지고 있는 값에 1을 더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까 교수님이 설명할 때 얘를 등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인간계에서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죠.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26.0의 값을 디그리 셀시우스에 넣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같은 기호지만 우리가 수학 계산을 할 때 디그리 셀시우스가 26.0과 같은가 다른가를 비교할 때도 사실 같은 기호를 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썬에서는 이 기호를 오로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는 어사인먼트로만 쓰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용도인지 구분하기 위한 거로 쓰지 않아요. 파이썬은 앞쪽에서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무식한 언어이기 때문에 기호 하나를 2개 이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등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 어사인먼트로만 쓰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같은지 틀리는지를 비교할 때 우리는 다른 기호를 사용할 겁니다. 헷갈리지 말아셔야 돼요. 초보자들이 흔하게 만드는 에러입니다. 초보자들은 인간계의 머리가 아직 바이어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호를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기도 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틀리는지를 둘 다 해석할 수 있지만 파이썬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을 수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와 같은 사칙 연산 그리고 A, B, C, D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변수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2가지예요. 첫째,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앞쪽에서 봤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괜찮아요. 수업을 이어가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요청할 거는 이해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저의 걱정과 상관없이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을 수가 있으니 살짝 미소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앞쪽에 디그리 셀시우스는 26.0, 이 한 줄에 대한 것인데 사람은 종이에다가 연필이나 샤프를 가지고 이런 공식을 써나갈 테니 이후로 디그리 셀시우스가 26.0이라는 값으로 바로바로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컴퓨터는 이 머리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기억하고 계산하는 건데 컴퓨터의 계산은 CPU가 기억은 램이라고 부르는 저장 공간이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컴퓨터는 이 기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디그리 셀시우스는 26.0이라는 거를 컴퓨터에게 실행시키면 조금 복잡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26.0이라는 숫자가 컴퓨터에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26.0이라는 값은 램이라고 부르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노트북 살 때 4기가, 8기가, 16기가라고 부르는 그 램에 어딘가에 26.0이라는 value가 저장이 되고요. 이 값만 저장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본 것처럼 26.0은 실순위, float 타입이라고 부르는 저 float구나 라는 정보도 저장이 됩니다. 결국은 값과 이 float라는 타입이 램 어딘가에 저장이 돼요. 램 어딘가라고 얘기한 이 단어를 우아하게 바꾸면 램이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 주소, 어드레스, 메모리, 어드레스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숫자일 거예요. 왜 그래요? 8기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8기가계의 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이런 식으로 가서 어느 위치에 결국은 이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림에서 편안하게 id1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건데 정리하면 26.0이라는 value와 이거의 타입, float라는 타입이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위치, 메모리 어드레스를 id1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 결국은 디그리 셀시우스라는 변수는 26.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얘기한 26.0과 float라는 정보가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 메모리 어드레스 ID2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당장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력했으면 좋겠고 당장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천천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value 26.0과 이거의 타입이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요. 그 위치, 메모리 어드레스 ID1이라 그랬을 때 변수, 디그리 셀시우스 베리어블에는 결국 이 ID1, 주소값, 메모리 어드레스가 저장이 된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지 모르나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어요. 첫 번째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파이썬으로 어떻게 할지 그것만 이해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디그리 셀시우스에 26.0 더하기 5라는 값을 저장을 한다는 건 뭐예요? 31.0을 저장한 거죠. 디그리 셀시우스에 31.0이 저장이 됐어요. 그쵸? 수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수업 초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그리 셀시우스고요. 이게 26.0 더하기 5예요. 실행을 하면 디그리 셀시우스를 출력해 봅시다. 31.0이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디퍼런스는 20, 2 곱하기 디퍼런스 40이 되겠네요. 이거를 더블에 저장했고 더블을 출력하면 40. 디퍼런스에 이번에는 5를 저장했고 더블을 출력하면 더블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40이 출력되죠. 첫 번째 설명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산수 계산을 하는 거를 표현했다라고 생각하고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오늘의 수업에서 이루어야 될 성취는 충분히 95% 이루었고요. 컴퓨터 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살짝 어렵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26.0 더하기 5가 되면은 31.0이라는 값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돼야 돼요. 계산 결과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31.0이라는 밸류가 저장이 되고요. 31.0의 타입이 뭐예요? 플로우트죠? 요런 정보들이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어딘가라는 표현을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메모리 어드레스 ID1이라고 표현을 하면 결국은 디그리 셀시우스에서는 ID1이 저장이 된 겁니다. 오른쪽은 디퍼런스는 20이라고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 메모리에 20이라는 밸류가 저장이 되고 이거의 타입인 int 이런 정보들이 저장이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을 했다 그러면 메모리 어딘가, 메모리 어드레스를 ID1이라고 표현합시다. 결국은 20을 디퍼런스에 넣는 건 20이 저장되어 있는 어딘가에 ID1의 주소를 디퍼런스에서 넣은 거예요. 따라서 슬라이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끝나고 난 결과기 때문에 ID3지만 첫 번째 줄을 시작을 했을 때에는 ID1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20, 40을 더블에 저장했으니 40을 만들고 int 타입이라는 이런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이 됐고 ID2라 그러면 더블은 40에 해당하는 ID2를 저장한 거죠. 자, 디퍼런스로 5로 바꿨으니까 원래 ID1으로 20을 가리키고 있었으나 5에 해당하는 정보를 만들고 타입인 int죠. 이거의 위치가 메모리 어드레스가 ID3, 결국은 ID3를 디퍼런스가 가리키는 겁니다. 위에 있었던 코드가 동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공부고 95%라고 얘기했어요. 아래에 있는 그림과 이 ID와 그 메모리에 대한 관계를 이해한다면 100%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메모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하고 싶으면 이런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코드를 집어넣고 실행을 하면 컴퓨터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매핑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넘버는 3, 넘버를 출력하면 3이죠? 넘버는 2 곱하기 3, 그럼 넘버는 6이죠? 넘버가 6이니까 6 곱하기 6은 36입니다. 메모리를 섞어 봅시다. 결국은 넘버는 3이라는 건 3이라는 밸류와 그의 타입 int가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있고 메모리 어딘가, 메모리 어드레스입니다. ID1로 표현하면 넘버에 ID2를 저장을 한 거예요. 6으로 바뀌고 36으로 바뀌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변수들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학 혹은 산수죠. 아직까진 산수예요. 이렇게 사칙연산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파이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지금 보여주는 건 인간계에는 없는데 파이썬에만 있는 사칙연산입니다. 특이한 기호가 있는데 얘입니다. 스코어 더하기 어사인먼트는 20. 이것과 완전 동일한 의미는 왼쪽에 스코어는 스코어 더하기 20이에요. 동일한 결과, 즉 이렇게 계산해서 70이 나왔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7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왼쪽과 동일한 의미로 오른쪽과 같은 연산자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왼쪽은 스코어라는 변수가 2번 등장합니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스코어라는 단어를 한 번만 쓰기 위해서 이런 연산자를 만들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요? 프로그램을 짤 때 개발자들은 동일한 단어가 중복이 되거나 하면, 즉 글자를 타이핑할 게 많아지면 결국 오타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타는 결국은 앞쪽에서 얘기를 했었던 신텍스 에러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타이핑을 줄이는 게 문제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스코어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나지 않게 이런 연산자를 만들었으니 Augmented Assignment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증강 연산자라고 하는데 증강 현실할 때 Augmented Reality 그거예요. 하지만 좀 어려운 단어다 보니 증강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으니 Augmented Assignment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더하기 어사인먼트가 있는데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 있어요. 빼기 어사인먼트, 곱하기 어사인먼트, 나누기 어사인먼트, 앞쪽에 등장했었던 그 연산자들에 모두 이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D 곱하기 어사인먼트 3 더하기 4 하면 7 곱하기 원래 가지고 있는 D의 값 2, 그래서 14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넘버에 10이 있을 때 10 곱하기 어사인먼트 넘버 하면 넘버는 넘버 곱하기 넘버, 결국은 10 곱하기 10인 100이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낯설지만 좋은 목적으로 만든 연산자이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Augmented Assignment가 있는 걸 알게 된 이상 지금부터는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베리어블 수 수업을 마쳤고요. 앞서에서 본 것처럼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게 시키면 그 명령을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 뭘 배웠습니까? 사칙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더불어서 사칙 연산이 수학과 동일한 기호를 쓰기도 하거나 약간 다른 기호를 쓰기도 하거나 완전히 파이썬만의 이상한 기호를 쓰기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봤고요. 그 다음 이제 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베리어블스 수업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